늦은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혹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슴이 답답해져 올 때,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속삭여 본 적 없으신가요? 난 아마 안 될 거야. 역시 나는 부족해. 해봤자 또 실패하겠지.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그저 현실적인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실패할 가능성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라고 믿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신중하고 현명한 태도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의 대부분은 사실에 기반한 분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반복하고 훈련해온 일종의 정신적 반사작용일 뿐입니다. 우리의 뇌는 아주 뛰어난 이야기꾼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가장 귀를 기울이는 관객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듣는 말, 겪는 경험,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에 대한 생각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이 과정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목표를 한번 놓치면 나는 능력이 없나 봐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대화 중 잠시 침묵이 흐르면 저 사람들이 나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지레짐작합니다. 단 한 번의 실패는 나에겐 항상 이런 일만 일어나라는 거대한 결론으로 비약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충분히 반복되고 나면 더 이상 추측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명백한 사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매일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걷는 동안 깊게 파여버린 마음의 길일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습관의 본질입니다. 나는 부족해. 분명 실패할 거야. 제대로 해낼 리가 없어. 이 생각들을 연습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뇌는 익숙함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망하죠. 익숙함은 설령 그것이 파괴적일지라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 사고가 가진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인 척합니다. 미리 실망을 예상하면 진짜 실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먼저 나를 비난하면 다른 사람의 비난은 상처가 되지 않을 거야. 실패를 예측하면 성공은 기대가 아닌 보너스가 되겠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정당화하고 일상화하고 기본값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방식을 넘어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의심을 진실로 대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고 끊임없이 되뇌는 젊은 음악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은 아마도 누군가의 혹평이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던 어느 순간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믿게 됩니다. 연습을 게을리하고 오디션을 피하고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녀에게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능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아닌 반복이 만들어낸 믿음 때문에 그녀의 세상은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기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자신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제한하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넌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마침내 그들의 모든 행동의 배경음악이 되어버린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습관은 팀과 조직, 심지어 사회 전체에 나타납니다. 리더가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고 동료들이 최악의 상황만을 가정하고 조직이 변화를 두려워할 때 그것은 단순한 전략적 결정이 아닙니다. 실수에 대해 배움이 아닌 비난으로, 호기심이 아닌 두려움으로 반응해온 수년간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집단적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습관은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억지로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이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도, 당신의 정체성도, 정해진 운명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관찰하고 멈추고 대체할 수 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물론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익숙한 것을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으니까요. 처음에는 그 익숙한 대본이 재생될 때 그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나는 자격이 없어. 시도해볼 가치나 있을까? 그 생각이 나타나는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자동 재생되는 생각, 오래된 패턴, 나쁜 습관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것은 정말 진실인가? 아니면 그저 익숙한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진실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면밀한 검토를 견뎌냅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그저 편안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마치 더 이상 발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지만 그저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신게 되는 낡은 신발처럼 말이죠. 낡은 습관을 대체하려면 새로운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치는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가능성과 비전,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둔 목표 지향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망상이 아닙니다. 발전은 가능하다는 것, 나는 충분히 유능하다는 것, 좌절은 낙인이 아닌 교훈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가치는 최악의 순간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스스로에게 혹시 내가 나에 대해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묻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어쩌면, 아주 어쩌면 나의 의심이 인정하려 들지 않는 더 큰 가능성이 내 안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그 문이 아주 조금이라도 열리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도 않는 길. 부정적인 생각을 그것의 본 모습, 즉 하나의 습관으로 인식하는 길. 그리고 모든 습관이 그렇듯 당신이 더 이상 그것에 먹이를 주지 않는 순간 그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길입니다. 그러니 만약 무언가를 반복해야 한다면 이 진실을 반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곧 당신에게 어떤 생각을 머물게 할지 선택할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희망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힘으로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을 굶겨 죽이면 됩니다. 당신의 믿음과 관심, 충성을 더 이상 주지 않음으로써 말입니다. 믿음은 연료와 같아서 당신이 먹이를 주는 것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에 먹이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생각들은 굶기십시오. 쉽지는 않겠지만 원리는 이토록 간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신중한 분석과 객관적인 추론의 결과물이라고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마음은 논리가 아닌 패턴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말이든 충분히 자주 들려주면 뇌는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위험이자 가장 위대한 기회입니다. 반복은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우리를 일으켜 세우든 파괴하든 믿음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의 생각이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세상을 보는 방식,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을 보는 방식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음은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은 그 정원에 주는 물과 같습니다. 잡초든 꽃이든 매일 물을 주면 그것은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자라나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나는 발표를 못해라는 하나의 부정적인 믿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라는 생각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이 무엇을 시도할지를 결정합니다. 수년간 실패를 연습해온 마음에게는 아주 작은 도전조차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뇌는 속삭이죠. 어차피 해봤자 결과는 뻔한데 뭐하러 시도해. 그 목소리를 너무 오래 듣다 보면 결국 시도 자체를 멈추게 됩니다. 성공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를 너무 많이 연습한 나머지 실패가 필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해방적인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복의 힘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당신은 바로 그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여 믿음을 부수는 대신 쌓아 올리고 두려움 대신 용기를 키우고 불안감 대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긍정적인 반복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힘을 실어주는 생각들, 즉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와 같은 생각들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행동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뇌의 신경가소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뇌는 항상 배우고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꾸준히 유능함, 성장, 목적에 대한 생각을 반복하면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새로운 경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생각들이 자연스럽고 심지어 자동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유혹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것이 종종 논리와 신중함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거 시도하지 마. 실패할지도 몰라. 너무 기대하지 마. 실망할 거야. 안전한 곳에 머물러. 이 목소리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우리를 그 자리에 갇혀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적 사고의 본질은 사실이나 확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피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그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신 그것을 합리성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라고 부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그저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존 본능입니다. 먼 옛날 맹수와 위험이 가득했던 세상에서 두려움은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위협은 검치호랑이가 아닙니다. 거절, 비판, 불확실성 같은 감정적 위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는 여전히 똑같이 강력한 경보를 울립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진실의 절반만을 이야기합니다. 네, 당신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비판받을 수도 있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치명적이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두려움이 운전석에 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인정하지만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에 귀 기울이는 대가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는 바로 당신의 잠재력, 기쁨, 그리고 삶의 목적입니다. 두려움은 잠재력이 있는 곳에 항상 나타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것은 물러서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집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때로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변명이 되기도 합니다. 실패가 불가피하다고 믿는다면 굳이 결과에 책임을 지려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도하고 실패했을 때의 고통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잘못되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자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고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부정적 사고는 바로 이 주도권을 우리에게서 훔쳐갑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용기가 죽어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용기를 죽이는 것은 실패나 비판이 아닙니다. 바로 끈질기고 설득력 있게 속삭이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용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용기는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생각들에 의해 지배당하기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나는 무언가를 배울 것이다로 바꾸는 것.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는 생각을 나는 이 일을 통해 성장할 의지가 있어로 바꾸는 작은 전환. 이 단순한 변화가 두려움을 지우지는 못하지만 두려움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용기가 다시 숨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가장 해방적인 사실은 용기 있게 행동하기 위해 반드시 용기 있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용기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두려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하는 이야기의 책임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먹이를 주는 생각의 책임자입니다. 두려움이 대신 선택해주기를 원할 때조차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감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입니다. 그 힘을 온전히, 꾸준히, 용기 있게 받아들일 때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을 침묵시키는 것을 넘어 그것을 초월하여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죽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용기를 죽이기 전의 말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위대한 연극의 연출가는 다른 누구